네, 논준모연구소의 김성하 소장입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예비조사와 본조사, 본조사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 예비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교수님은 해라, 어떤 교수님은 하지 마라. 그리고 교수님은 하라 마라 소리도 안 했는데 주변에서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주변에서 말들이 많죠. 그래서 이제 본인은 되게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이거를 좀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 의견을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는 별개의 문제라고 보시고, 여러분들이 제 의견이 일반인의 어떤 보편적인 생각에 기준해 볼 때 상식적으로 맞으면 따라 하시면 되고,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하면 따라 안 하시면 되죠. 그리고 제 말이 맞다 하더라도 본인의 지도 교수님이 무조건 해야 된다, 안 그러면 나 도장 안 찍어준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고집 부리시고 하시면 해야 되고, 아니면 안 해도 되고, 이런 거죠. 어쨌든 이제 제 어떤 그 오랜 경험에 의한 제 견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비조사, 우리가 흔히 대학원에 그 학위 논문을 쓰는 데 있어서 지도 교수님들이 예비조사 해온나라고 할 때 그 예비조사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비조사를 어떻게 해오라고 많이들 말씀하시냐면, 네가 구성한 측정 도구를 바탕으로 제작한 설문지, 요 설문지를 가지고 한 50명 정도, 한 50명에서 한 100명 정도, 요 정도 연구 대상을 선정을 해가지고 먼저 이 데이터를 가지고 뭘 해라? 측정 도구의 타당성 보고, 신뢰성 보고, 자, 그렇게 해가지고 변수 계산한 다음에 요거 변수 계산된 거 가지고 가설 검증을 해봐라 라고 요구를 하시는 경우가 좀 많아요. 물론 이제 요 사이에 변수 계산된 걸 가지고 상관관계 분석까지만 해봐라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죠.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 데이터를 가지고 한 50명 정도 되는 데이터를 가지고 측정 도구의 타당성 신뢰성을 봐봐라. 자, 첫 번째 케이스는 자, 여기까지 해봐라. 이거 1번 케이스. 자, 변수 계산해서 상관관계 분석까지 해봐라. 요 2번 케이스. 자, 가설 검증까지 해라. 3번 케이스. 자, 크게 요렇게 한번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설 검증까지 해봐라, 요렇게까지 요구하시는 교수님이 계신다면, 물론 이제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 이 측정 도구가 다른 선행연구에서 개발이 되었거나 개발된 것을 선행연구가 갖다 쓴, 그래서 타당성과 신뢰성을 모두 확보한 그런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 측정도구가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한 그런 측정도구를 인용해와서 만든 설문지를 가지고 이런 예비조사를 하는 경우라면, 그 조건이라면 3번을 요구하시는 교수님들 있죠? 저는 이거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견해입니다. 왜 이런 주장을 하시는지, 왜 이런 요구를 하시는지 저는 잘 납득이 안 갑니다. 자, 1번하고 2번 정도까지는 이해가 돼요. 요거는 대충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는 되는데 1번 정도까지 하시는 분들이 저는 이해가 좀 더 됩니다. 조금 더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런 경우라면 선행연구에서
타당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측정 도구를 가지고 와서 설문지를 만들어서 한 50명 예비조사를 하는 이 자체를 저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1번 정도까지 해라. 이해는 되는데 할 필요 없다. 2번 정도까지 해라. 이해는 되지만 할 필요 없다. 3번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기본적으로 이거부터 말씀드릴게요. 예비조사가 필요한 경우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조사가 필요한 경우. 제가 앞에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조사가 아예 필요가 없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왜 하냐?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하지만 요 정도까지 하는 거는 뭐 이해는 할 수 있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결론은 왜 하냐 이건데, 그러면 예비조사를 안 하는 게 원칙이라면 하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인가? 제가 예비조사를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요. 선행연구에서 측정도구를 타당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측정도구를 가져와서 설문지를 제작한 경우, 이런 경우는 할 필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면 선행연구 예비조사를 해야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겠습니까? 앞에서 말한 그 조건이 안 되는 경우겠죠. 다시 말해서 선행연구에서 측정도구를 가져오는데 이 측정도구가 타당성하고 신뢰성을 다 확보를 했다. 자, 요런 거를 가져와서 내가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라 내가 만약에 수정을 한다거나 가져왔다 하더라도 수정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내가 개발을 해야 되는 경우, 개발을 하면서 동시에 어떤 모형에다가 집어넣어서 바로 적용을 시켜야 되는 경우, 요런 경우에는 예비조사 할 필요가 있죠. 자, 이게 이야기가 자칫하면 굉장히 복잡하고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다시 앞부분으로 가서 우리가요, 측정도구 타당성하고 신뢰성이 미리 확보가 된, 개발이 된 측정도구를 사용해서 설문지를 만든 요런 케이스에는, 요런 경우에는 우리가 예비조사를 설령했다 칩시다. 그래서 한 50명 가지고 데이터를 만들어서 측정도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구했더니 어떤 문항들이 타당성이나 신뢰성이 낮아서 제거가 되었다고 합시다. 자, 그래서 1번 케이스에서 뭐라고 하냐면, 자, 이 문항들이 이 측정도구와 타당성 신뢰성 분석에서 제거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 문항들을 빼고 남은 문항들로, 다시 말해서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한 50명 조사해서 얻은 데이터로 확보된 타당성과 신뢰성에 맞는 문항들만 가지고 한 300명 정도 본조사를 하자. 자, 그래서 다시 측정도구의 타당성 신뢰성 분석하겠죠. 그러면 50명 분석했을 때하고 300명 분석했을 때하고 똑같이 나오겠습니까? 결과가? 당연히 다르게 나오죠. 제거 안 해도 될 문항이 제거됐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설문 문항이 50명짜리 가지고 제거된 게 더 타당하겠습니까? 300명짜리로 제거되지 않는 게 더 타당하겠습니까? 당연히 300명짜리로 제거되지 않는 게 더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은 뭐냐면 50명짜리로 예비조사해서 분석한 결과는 본조사 때 분석한 결과하고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예비조사 50명짜리 가지고 얻은 결과가 타당성이 당연히 더 떨어지죠. 300명 결과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타당성이나 신뢰성을, 측정도구의 타당성이나 신뢰성이 기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굳이 이거를 50명 가지고 예비조사를 하겠다고 덤벼가지고 있네 없네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냥 적정 샘플 수를 구해가지고 내 연구 대상 그대로 구해가지고 거기서 한 번에 처리하는 게 낫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제 중간에 수정 단계를 한번 거쳐야 되는 경우가 있죠. 개발하게 되면 당연히 수정 단계를 거쳐야죠. 이런 경우에는 소위 우리가 말해서 필터링의 효과가 있는 거죠. 타당성과 신뢰성이 낮은 문항들을 계속 필터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확보된 것을 가지고 본조사에 적용을 시켜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논문을 지도하시는 분들도 좀 논리적으로, 아무리 통계가 수학이지만 논리적으로 좀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논리적인 흐름, 논리적인 구조, 추론,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하셔가지고 예비조사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안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구분을 좀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비조사를 한다는 것이 되게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이런 부분을 좀 정확하게 알고 예비조사를 할 때 하고 필요 없을 때 굳이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본조사로 바로 처리를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자, 이런 경우인데 교수님이 자꾸 예비조사를 요구를 하시면 저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300명을 설문조사 할 때 다 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거기에서 한 50명 빼가지고 분석을 해봅니다. 근데 300명짜리 분석도 해보죠. 근데 이게 앞뒤가 잘 안 맞잖아요. 영 다르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300명짜리 분석에 거의 흡사한 50명 샘플을 계속 뽑습니다. 뽑아가지고 300명 거와 비슷하게 맞춥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50명을 뽑아가지고 예비조사를 한 것처럼, 물론 하죠. 실제로 50명 따로 하고 나중에 300명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애초에 300명을 해놓고 거기서 300명의 연구 분석 결과와 비슷하게 나오는 50명을 뽑아서 이 50명 결과가 예비조사의 결과인 것처럼 보여드리죠. 그래서 300명의 결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50명하고 이 300명하고 결과가 다르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면 학생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논문이 막 계속 뒤집어지는 겁니다. 결과가 계속 안 좋게 나와요. 그러면 계속 왜 안 좋냐? 왜 이렇게 나오냐? 뭐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 도구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모형이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론적인 뭐 타당성이 낮은 거 아니냐? 계속 엉뚱한 방향으로 지적이 나온다는 거죠. 당연히 300명 가지고 하는 게 맞는데. 그래서 결국엔 피해는 누가 보냐면 학생만 피해를 보더라고요. 이게 정확한 지도가 아니니까 계속 학생만 피해를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예비조사가 지금 보시는 이 화면에 이런 경우에는 예비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제 견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잘 한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논문을 진행하시는데 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